예, 오늘은 고급 OCaml 프로그래밍 파트 2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모듈을 다뤘었는데 저번 금요일 저녁 모임 때 제가 몇 가지 피드백을 좀 들었었습니다. 오학주 교수님 수업 파트에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부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어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모듈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모듈 프로그래밍을 다 끝내고 할 예정이었던 간단한 언어 실행기를 짜보는 파트를 먼저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OCaml 개념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좀 익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모듈 프로그래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언어 실행기를 구현하는 것은 슬라이드 없이 제가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수 덧셈만 가능한 계산기부터 차례차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나중에는 미니 OCaml 소스 코드 파일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는 그러한 언어 실행기 단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는 제가 공지해드렸던 tesos.zip 파일 링크 다 받으셨죠? 거기를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 사용할 새로운 파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인터프리트 어쩌고 파일들, 그리고 파서, 렉서 이런 파일들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오늘 언어 실행기 구현 부분에서 다룰 소스 코드, 뼈대 코드입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정수 덧셈만 가능한 계산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nterpreter.ml 파일을 보시면 수업 중에 저랑 같이 타이핑하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모듈이 8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현물들은 없고요. 점점점으로 많은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으로 설명은 적어놨지만 실제 구현은 아직 없는 상태고 제가 이제 어떻게 채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 calc v1 버전 1부터 calculator v8 버전 8까지 있어요. 버전 1은 정수 덧셈만 가능한 계산기, 버전 2는 여기에 이제 뺄셈도 추가를 하고요. 버전 3은 여기에 곱셈도 추가를 하고요. 버전 4는 변수 하나를 추가를 해요.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수식을 받아서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더불어 x의 값도요. 그리고 버전 5는 변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수식을 받아서 또 각 변수의 초기 값을 받아서 최종 수식 계산 결과를 반환하는 계산기고요. 버전 6은 여기에 렛 표현식을 추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OCaml 쓰면서 렛 표현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했었죠. 버전 7은 여기에 조건문을 추가를 할 거예요. 조건문. 버전 8은 함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패러미터는 딱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할 겁니다. 버전 9는 버전 8이랑 같은데 이제 파서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텍스트 파일로부터 받아서 계산을 해내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실습 1, 2, 3 문제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직접 따로 해보시면 됩니다. 1번은 나눗셈하고 외부 입력 받는 구문을 추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함수가 아까 패러미터 한 개를 가져왔는데 여러 개 들어오는 경우로 언어를 확장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치 구문을 추가를 하는 그러한 실습을 직접 나중에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오카 아이디 다 설치하실 수 있으셨나요? 이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는 이 개발 환경. 혹시 아직 설치를 못 하셨으면은 저번 슬라이드에 제가 제공해드렸던 이 튜토리얼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서 요 각각을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디 세팅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당장 안 되어 있으셔도 지금 실습을 따라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작성하는 부분들을 같이 따라서 작성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탑레벨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진행하기 전에? 없으시면 정수덧셈만 가능한 계산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calc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 함수는 정수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에 있는 정수들을 다 더한 결과 인티저 정수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num 리스트를 받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를 하나하나씩 긁어서 거기에 계속 더해서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더하기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할게요. add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x랑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list fold left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 인자로 add 함수랑 0이랑 num 리스트를 주면은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방금 계산기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num 리스트가 n개의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i1, i2부터 in 이렇게 n개의 정수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fold, add 0 그리고 num 리스트는 이거와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처음에 초기값 0에 첫 원소 i1을 함께 add 함수에 집어넣고요. 그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add 함수에 되먹이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정수 원소 i2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정수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거를 다음 단계 또다시 add 함수의 인자로 i3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n까지 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정수를 다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탑레벨에 로드를 시킨 다음에 calc 1, 2, 3 이렇게 쳐보면은 6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요 fold left의 의미는 밑에 주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연산을 할 때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 어떤 함수가 무슨 짓을 하니까 이걸 써야겠다를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리스트 fold left를 맨날 갖다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재귀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리스트 모듈을 쓰지 않고 재귀 함수랑 패턴 매치만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num 리스트를 인자로 받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빈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비지 않은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빈 리스트가 들어왔으면 그냥 빵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지 않은 리스트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 헤드 콜론 테일이 의미하는 거는
리스트의 맨 앞에 원소가 헤드, 그리고 그 맨 앞에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리스트가 TL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각 부분에 우리가 헤드, 테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꼭 헤드, HDTL이라고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 변수나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헤드 더하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칼크를 재기호출을 하고 결과가 잘 계산이 되었다면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의 원소들의 합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맨 앞 원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재기호출이 실제로 일어나느냐를 밑에 주석으로 써놨습니다. 이 칼크 함수에 1, 2, 3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패턴 매칭을 할 때 1, 2, 3이 넘 리스트로 들어왔으니까 빈 리스트는 아니죠. 그러면 요 두 번째 패턴으로 가겠죠. 헤드는 1이고 테일은 2하고 3이 있는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더하기 칼크 리스트 2, 3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연산하는 식이. 그럼 다시 이제 칼크 2, 3이 호출이 되죠. 리스트 2, 3은 또 빈 리스트가 아니니까 두 번째 패턴에 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쓰일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칼크 3만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칼크 3만 있는 리스트는 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만 있는 리스트는 빈 리스트가 아니니까 두 번째 매치가 되고요. 헤드는 3, 테일은 빈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그리고 칼크를 빈 리스트를 가지고 호출한 그 결과. 그리고 칼크 빈 리스트는 이제 비로소 첫 번째 패턴에 매치가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0 해서 6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고, 재기 호출을 위한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항상 let 뒤에 렉을 붙여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문제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뺄셈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덧셈만 했으니까 입력으로 정수 리스트만 받으면 됐어요. 근데 1 더하기 3 빼기 2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1, 3, 2만 들어있는 정수 리스트를 받을 수 없겠죠. 연산자도 함께 제공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연산을 하고 싶은지 의도를 함께 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요 입력을 뭘로 받으면 좋을까요? 정수 리스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더하기 빼기를 문자열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는 정수로 받고, 그래서 1 뒤에 이제 문자열 더하기 정수 3 문자열 빼기 정수 2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더하기를 보면은 앞뒤 거를 더해주고 빼기를 보면은 뒤에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처리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리스트가 쓸 수 있는 리스트일까요? 오케멜에서?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케멜에서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가 단일한 타입이어야 됨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 정수와 문자열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케멜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원소가 하나의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돌아가기 위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수를 문자열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1, 3, 2로 정수를 썼던 것들을 문자열 1, 문자열 3, 문자열 2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 안에 문자열만 있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잘 되네요. 그러면 이런 타입의 문자열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는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칼크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인트 리스트가 아니라 스트링 리스트를 봤죠. 우선 비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빵을 리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패턴 매칭은 아까랑 비교해서 조금 더 복잡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원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연산자인 정수랑 연산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두 개는 꺼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연산을 적용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런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앞에 두 개를 꺼내서 1하고 더하기가 있으면 1 더하기 그리고 나머지 리스트에 대해서 재기호출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소를 두 개를 꺼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원소 하나 HD1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원소 HD2 나머지 리스트 부분으로 접합되어 있는 패턴을 매치시켜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항상 올바른 포맷에 입력만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HD1은 정수를 의미하는 문자열, HD2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문자열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HD1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수 덧셈을 해야 되니까 정수 타입의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자열 예컨대 문자열 1을 받아서 그걸 정수 1로 바꿔줘서 그 값을 변수 v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D2가 뭐냐에 따라 하는 짓이 달라져야 되니까 조건문을 써야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HD2가 문자열 플러스라면 조건문이 3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 함수는 두 문자열을 받아서 내용이 같으면 0, 그리고 다르면은 이제 사전식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앞에 게 사전에서 먼저 등장하면 음수, 사전식으로 뒤에 등장하면 양수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 더하기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돼요. 나머지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재기호출을 하고 잘 계산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V를 거기에 더해서 최종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면 HD2가 플러스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포맷의 리스트만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빼기가 들어왔겠죠. 이거는 HD2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길이가 2 이상인 경우가 끝났습니다. 이 케이스는 리스트의 길이가 그래서 이 패턴은 이제 맨 앞에 원소 2개씩 끄집어내 가지고 필요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2개씩 끄집어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만 남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마지막으로 이런 패턴도 써줘야 돼요.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만약 여기까지 실행 흐름이 왔다면 str 리스트는 빈 리스트도 아니고 원소 2개 이상 있는 리스트도 아닌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원소 딱 하나 있는 리스트겠네요. 네. 그럼 이제 요 HD만 우리가 아까 했던 것 같이 int of string 함수를 이용을 해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OCaml에서는 타입 변환용 함수들을 이러한 컨벤션에 따라서 씁니다. 변환 전 타입이 오브 뒤에 오고요. 변환 후의 타입이 오브 앞에 오는 식으로. 만약에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려면 string of int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를 했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이 1 더하기 3 빼기 2를 넣으면 2가 잘 나오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력이 항상 올바른 포맷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짰어요. 만약 올바르지 않은 포맷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문자열 A를 해라. 문자열 A는 정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실행이 안 되죠. 근데 이 예외라는 게 뜨면서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예외 처리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전혀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프로그램이 그냥 돌연사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 인풋에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포맷의 값만 들어오게끔 강제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객체, 그러니까 정수와 연산자를 문자열로 어거지로 한 타입으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함수를 짰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입력이 주어질 가능성을 애초에 타입 검사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맞는 게 들어올 거라고 가정하고 조금만 틀리면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수와 연산자를 포함하는 한 타입을 고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OCaml 리스트가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정수이라고 문자열 플러스가 함께 리스트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싸그리 문자열로 표현해서 이사단이 났죠. 또 동시에 정수와 연산자를 엄격히 구분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홀수 번째 등장하는 건 정수일 거다. 짝수 번째 등장한 건 문자열일 거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다른 요상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더하기하고 빼기 문자열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주면은 또 죽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저번 시간 오학주 교수님 수업에서 후반부에 등장을 했었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제가 좀 더 타입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람직한 입력이 들어오게끔 강제를 하고, 요 조건들 2, 3도 만족을 시키는 방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을 다 만족시키진 못하고 1은 부분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2, 3을 한꺼번에 해결할 거예요. 요 EXP는 각 원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각 리스트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의 타입을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수가 일단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 혹은 빼기 연산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서 int, add, sub, 이거는 태그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값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하자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표. 그래서 요 add랑 sub는 각기 더하기 연산자랑 빼기 연산자를 의미하는 태그임과 동시에 값이기도 합니다. 값. 예를 들어 우리가 C 언어에서 이뉴머레이터 정의하고 그러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C 언어에서 정의를 하면은 add랑 sub는 각각 그냥 정수 0하고 1인데 우리가 그 정수 0일에 좀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앞으로 지칭할 때 add sub로 지칭해서 쓰자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int of int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수 값인데 다른 add랑 sub 이런 다른 타입의 값들하고 비교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앞에 이제 네임 태그 int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문자열 1 더하기 3 빼기 2로 표현했던 이런 리스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정의가 되는지 볼까요? 이제 exp 리스트라고 OCaml 리스트 하나가 잘 정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내용물들은 정수 1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 의미하는 add 정수 3 빼기 연산자 정수 2로 구성된 리스트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렇게 정리하면 add나 sub도 네. 지금 int 정리한 것처럼 괄호치고 뭔가 이미 값을 줄 수가 있는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 int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exp라는 타입 내에서는 int라고 그러니까 대문자 int로 저희가 만든 이름을 따로 붙여놓은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OCaml 그 코어에서는 정수형으로 다뤄줄 수 있다는 그런 태그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혹시 물으시는 게 제가 이야기로 혹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대문자 int of int라고 하는 게 예. of라 타입을 이렇게 정의할 때 of가 붙으면 그 int라는 게 사실 OCaml에서 프리미티브잖아요. 프리미티브 예, 키워드죠. 예. int는 이제 타입. int요. int는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예. 그거에 뭐 엘리어스를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int에 엘리어스를 붙인 게 아니고 int 값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값인데 그 int 값을 포함하고 있는 값에 태그가 붙어 있는 거. 예, 대문자 int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int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요 태그가 필요한 이유는 add랑 sub랑 구분을 함과 동시에 이 얘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예. 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제가 다시 칼크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이걸 써서 쓰여진 이 타입을 써서 쓰여진 리스트만 입력으로 받으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죠. 일단 1 더하기 a 이런 거는 애초에 원천 봉쇄가 돼요. 왜죠? 스트링이 없잖아요. 스트링 넣어서 exp 타입 값을 만들 방법이 없네요. 아까와 유사하게 패턴 매칭을 하고 비었으면 빵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앞에 두 원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hd2가 add면은 뭐를 하고요. sub면은 또 빼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 밑줄은 그 외의 나머지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nt n이 들어왔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짝수 번째 원소로 정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속한 포맷에 리스트가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요 fail with는 일단은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되고, 이 invalid라는 메시지를 찍으면서 프로그램을 죽인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d2, 즉 두 번째 원소가 더하기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 hd1으로부터 값을 꺼내가지고 또 재기호출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hd1은 지금 정수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값이죠? 요 정수 앞에 int란 태그가 붙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 태그를 띄어내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를 벗겨야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hd1에서 포장지를 벗기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하고 쓰겠습니다. getNum은 exp 타입의 값을 받아서 int를 내놓는데, 그래서 exp 타입의 값 2는 암묵적으로 요 타입을 따를 거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int n 패턴이면 n을 꺼내서 포장지 띄워가지고 그냥 줘요. 아니면 또 뭐죠? add나 sub를 요 함수에 매겼다는 거죠. 그럼 이거 사용자가 잘못 쓰고 있네요. 이 함수를. 그러라고 만든 함수 아닌데 또 사용자를 비난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Num 함수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hd1을 넣어서 껍질 까서 나머지 부분 리스트 tl에 대해서 칼크를 다시 재기호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앞서 계산 이걸 더하는 식으로 합니다. 빼기도 정확하게 똑같겠죠. 단지 이것만 빼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유사하게 이제 리스트 길이 2 이상인 케이스를 다 커버했으니까 리스트 길이 1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위와 비슷하게 getNum 함수에 맨 앞 원소를 매겨서 껍질 까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컴파일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없애야 돼. 여기에서 이 패턴 매치할 때 OCaml 컴파일러가 좀 헷갈려요. 제가 이 hd2의 패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케이스문을 쓰고 있는데 바로 밑에 또 뭔 케이스가 또 있네. 내가 hd2가 exp 타입이라 가져가고 패턴들 나눠가지고 할 일 하고 있는데 뭔 리스트가 나오고 있다. 타입이 안 맞는데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오류가 제일 흔한 거고 괄호로 잘 감싸줘서 컴파일러한테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스코프를 잘 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로드를 로드를 하고 잘 동작을 하는지 볼까요? 아까 1 더하기 3 빼기 2를 의미하는 이거를 넣으면 2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이 이상한 포맷에 리스트 값이 들어가도 뭐 마찬가지로 죽기는 하는데 차이점은 이제 내가 그 이유를 잘 안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 처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이상한 포맷의 입력을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거 잘 들거든요. 1 더하기 3 빼기 하고 끝. 3 빼고 뭐 어쩌라고. 뒤에 피현산자 없죠. 근데 4라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돌아가는 그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게 길이 4짜리니까 요 길이 2 이상인 요 케이스에 떨어져서 앞에 2개를 꺼내요. 그러면 1 꺼내고 더하고 또 그 재기호출을 하죠. 재기호출할 때 인트 3하고 서브만 포함되어 있는 TL 가지고 재기호출을 하죠. 그럼 또 요 패턴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3하고 서브를 꺼내 가지고 3 빼기 하고 빈 리스트로 또 칼크 함수를 재교출을 하죠. 그럼 빈 리스트니까 칼크 함수는 0을 리턴하죠. 그래서 그 값이 계산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명백하게 바람직한 포맷의 입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버전 3에서 보겠습니다. 버전 3에선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곱셈도 추가를 할 거예요. 곱셈도 지원을 하고 싶고 또 아까의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새로운 또 그 exp 타입을 다시 정의를 하고 그 입력이 그 타입의 값이라는 가정하에 함수를 다시 쓸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exp 타입이 수식 전체를 의미를 하고 그 아까와 같이 그 어떤 리스트의 원소 타입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를 받지 않고 새로 정의할 exp 타입의 값 하나를 받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곱셈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덧셈과 뺄셈까지 지원을 했는데 곱셈이 함께 등장하면은 바로 이제 리스트를 써서 입력을 받는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 더하기 3 곱하기 2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요.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 이게 먼저 1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3 곱하기 2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하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1차원 리스트 값의 한계인 겁니다. 이런 의도를 표현을 하려면 2차원 트리로 표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 곱하기 2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 더하기 3에 괄호가 있으면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연산자 우선순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해결을 하려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구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리스트가 아니고 2차원 나무 구조의 어떤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exp 타입이 각 원소의 타입이 아니고 수식 전체예요. 아까와 같이 정수값이 있을 거고요. 아까는 add 태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이 add가 아까 혼자 있었는데 뭐를 또 매개를 받고 있죠. 지금 exp 타입 값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exp 정의하고 있는데 exp를 써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귀납적 정의. 귀는 돌아가다, 납은 바치다, 되돌아서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집합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집합을 다시 그 규칙에 되먹이고 이러한 식의 정의 방법을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입은 집합, 값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티저 타입이라는 게 뭐냐? 그냥 정수값의 집합이에요. 문자열 타입이 뭐냐? 문자열의 집합이죠. 타입을 정의한다는 건 새로운 집합을 정의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합 정의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원소 나열법, 이런 식으로 그냥 유한한 원소를 나열을 하는 거죠. 아니면 조건 제시법도 있죠. x는 2 이상인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 다른 방식으로 귀납적 방식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식은 어떤 몇 가지 규칙들로, 유한한 규칙들로 무한할 수도 있는 집합을 정의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포맷으로 규칙이 쓰이는데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미지의 집합 A를 정의를 하고 싶다. X가 A에 포함이 됐으면 원소 스몰 x도 A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으로 우리가 자연수 집합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건 없이 0은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고요. 어떤 n이라는 원소가 자연수 집합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n 플러스 1도 자연수 집합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수 집합은 0, 1, 2, 3, 4, 5, 6 해서 쭉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를 귀납적 정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타입을 정의한 게 딱 귀납적으로 새로운 집합을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EXP 타입을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EXP 타입의 어떤 값들의 집합, 인트, 대문자 인트라고 태그가 붙은 정수값은 EXP 타입의 값이에요. 그리고 EXP 타입의 값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걔들로 페어를 만들고 앞에 add라고 태그 붙인 놈도 EXP 타입의 값이에요. 그리고 EXP 타입의 값 두 개가 있을 때 걔들 둘로 페어를 만들고 앞에 서브 태그를 붙인 놈도 EXP 타입의 값이에요. 이 곱하기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1 더하기 3 괄호 묶고 곱하기 2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의 제가 방금 그린 트리 구조랑 전혀 다를 게 없지만은 이러한 트리 구조의 값으로 우리가 1 더하기 3 곱하기 2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다른 1 더하기 3 곱하기 2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식을 받겠다고 리스트를 받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 타입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을 수식으로 입력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크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 리스트에서 인트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정의한 exp 타입에서 인트로 갑니다. 또 패턴 매치를 하는데 만약 정수 타입이 들어왔으면 그냥 껍질 까서 돌려주면 되겠죠. 두 익스프레션 타입의 값의 페어에 add라고 이름표 붙은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칼크 정의하고 있는데 얘가 exp 받아서 int 내놓죠. E1, E2가 각각 exp죠. 그러니까 칼크에다가 E1, E2를 넣으면 각각 int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도 흡사하게 할 수 있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이제 그 1 더하기 3 괄호 묶고 곱하기 표현 exp 타입 값을 만들어서 칼크에 넣고 결과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8이 잘 찍히죠. 이 재귀 함수 정의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이 함수 호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크에 요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오면은요, 먼저 그 패턴 매치를 할 때 맨 바깥 태그가 멀리라는 걸 알고 칼크 함수가 1로 실행 흐름을 보내죠. 그러면은 뭐 곱하기 무엇이 될 텐데요. 멀 태그가 붙은 페어의 왼쪽 녀석 그리고 오른쪽 녀석에 대해서 각기 칼크를 호출한 결과들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일단 오른쪽이 더 짧으니까 이거부터 할까요? 얘는 2가 되겠죠. 2. 요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아까와 비슷하게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에 대해서 패턴 매치를 해서 이제 칼크 함수를 재교출하는 방식으로. 그럼 얘들은 각각 1하고 3이 될 거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8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은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값들의 집합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 아니 스트링 혹은 int 리스트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제한된 어떤 값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값들의 그러한 타입 규칙을 강제를 함에 따라서 타입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은 값들은 알아서 거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변수 x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수 x가 포함이 된 수식하고 그 x가 갖는 정수값 두 개를 받아가지고 수식 계산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EXP는 변수 x를 의미하는 대문자 x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위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EXP에서 추가로 x의 값도 인자로 받게끔 하고 다시 칼크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으로 들어온 EXP 타입 E 값이 대문자 x라면 우리가 입력으로 받았던 그 변수 x의 정수값을 의미하는 소문자 x를 반환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근데 이대로 하면은 컴파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크 함수의 타입을 바꿨기 때문에 EXP만 받는 게 아니고 변수 x에 들어갈 값도 받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식이 의미하는 바는 x 더하기 3 곱하기 2예요. 그걸 이제 칼크해놓고 돌리면서 x의 값이 3이라고 알려주면은 인트를 제가 2번 정했네요. 그럼 이제 12라고 잘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